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던 미국 구금 근로자 300여 명이 잠시 뒤면 한국 땅을 밟습니다. 양국의 비자 문제부터 더 근본적인 관세 협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일단 가장 급박했던 사람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근로자들이 돌아올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과 회사 측 관계자들이 이미 대기 중인데 그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도 나가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 현장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전세기 도착이 임박하면서 점심시간까지만 해도 한산했던 이곳 입국장이 지금은 붐비고 있습니다. 내외신을 막론하고 취재진이 대거 몰렸고 입국장 출구까지 긴 폴리스 라인이 세워졌습니다. 석방된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조금 뒤인 오후 3시 반쯤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은 입국장에 있지 않고 공항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 중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곳을 직접 찾아 돌아오는 근로자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전세기에는 우리 근로자 316명과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근로자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석방을 위해 지난 7일 미국으로 향했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도 전세기에 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모두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길에 올랐고요. 추후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네, 그렇게 돌아온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매우 피곤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바로 자택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석방된 근로자들은 곧장 입국장을 빠져나가 가족들과 만납니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머물 숙소와 자국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지원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태로 구성원과 협력사,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합작 공장을 함께 짓던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돼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소비 쿠폰의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대상자의 98.9%가 신청했고 최근 집계인 지난달 말 기준으로 카드 지급액의 약 80%가 이미 사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흘 뒤에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1차와 달리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2차 쿠폰은 국민의 90%만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올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2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500만 원 수준입니다.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가구는 33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이 모두 각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맞벌이 가구는 부부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현재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면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12억 원 초과 고액 자산가 248만 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26억 7천만 원 선이고 금융소득 기준으로는 보유예금 10억 원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대상인지 여부 또 신청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부터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늘이 마감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실질적인 금전 피해에다 결국 고객 정보 유출까지 터져나온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펨토셀이란 초소형 중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심지어 중고장터나 인터넷 등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나 논란입니다. 김동필 기자,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사태에서 의아했던 점은 KT에서만 이런 일이 불거진 이유가 모호했다는 건데요. 내부자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KT망에 접속하는 펨토셀, 초소형 중계기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사와 달리 KT의 초소형 기지국인 기가아토는 손쉽게 구해서 설치할 수 있었던 건데요. 실제 인터넷만 봐도 후기가 수두룩하고요. 중고장터 등에서도 최근까지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관리가 결국 독이 돼서 보안에 큰 구멍이 뚫려 이번 사태까지 비화했다는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네, 결국은 SKT와 같은 어쩌면 더 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양상인데 중도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의 어떤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위약금 면제까지 약속을 받으신 거죠? 약속 받았습니다. 배 장관은 또 정부의 대처 미흡 지적에 대해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라면서도 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KT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5,561명의 가입자 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관련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어서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일째 오르고 있는 코스피는 오늘도 장 초반부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1% 넘는 뚜렷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의 역사상 고점은 3,392포인트까지 뛰어서 3,400선도 다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거래일째 오르면서 840선대 중반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기관과 경쟁하듯이 사들이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역시 6거래일째 사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5거래일, SK하이닉스는 9거래일째 오르면서 증시 전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캐대헌 열풍의 수혜를 받고 있는 우양 등 김밥주에 더해서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주들도 뚜렷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코스피는 이런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증권가 전망 어떤지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경우 코스피는 현재보다 연말의 레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고용으로 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 정책 의지도 재확인돼 상승 여력이 높다고 봅니다. 대신증권은 전반적인 기조는 비슷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과열 분위기를 조금 더 경계했는데요.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식 비중의 확대가 유효하다면서도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왔을 때의 매매를 하는 전략이 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한미의 증시 상승세가 이미 미국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 예상에 실제 경제가 부합하게 흘러갈지를 지켜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을 보면 NH투자증권은 이재명 정부 정책의 수혜주인 지주와 증권, AI 등을 주요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은 최근에 급등한 업종들보다는 하반기에 기대되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레벨이 다소 낮은 반도체, 조선, 음식료 등을 주목할 업종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흐름 짚어봤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규칙을 알면서도 자제하기 어려워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는 지난 몇 년 새 유명한 질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질환만 유명해지는 걸 넘어서 그 치료제까지 다소 잘못된 방식으로 유명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학생들의 오남용이 늘어난 건데 급기야 진짜 환자들도 이 약을 못 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학원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ADHD 약은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집중력을 올리려고 해야 되나.
속설만 믿고 이렇게 먹는다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ADHD 치료제는 지난해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만 136만 8천 건이 처방됐습니다. 1년 사이 22% 급증한 것으로 이번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하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거란 분석입니다. 지역별로 처방 절반이 서울과 경기에서 이뤄졌고 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이 없으면 안 되는 환자들의 약 수급이 불안정할 정도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메디킨을 못 받고 있거든요. 약 안 먹으면 약간 이들 순서도 잘 못 정하고 막 겹치는 대로 하는 그런 느낌? ADHD 약은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복용하면 수면장애나 식욕부진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처방이 높아지는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 주사도 키 크는 약으로 알려지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련 약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제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마침 필요했거나 혹은 혹할 만한 제품을 만나서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텐데 이런 경로로 구입하는 제품들에서 유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피해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년 증가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14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환불과 취소 같은 청약철의 거부가 절반에 달했고 뒤이어 품질과 계약 불이행 순이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한 소비자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밍크코트 3벌을 451만 원에 구입했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문의했는데 판매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구입 전에 판매자의 통신 판매어 신고 여부와 사업자 등록번호,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품 설명과 채팅 내용 등의 거래 내역을 캡처 녹화를 통해 확보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은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은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농협 모구촌의 치킨 프랜차이즈 또래오래가 달걀 크기를 줄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어서 교촌치킨도 순살 메뉴의 중량을 줄이고 부위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교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교촌은 어제부터 순살치킨 메뉴의 용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200g, 약 29%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다리살만 쓰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닭가슴살도 혼합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량과 부위는 변동이 있지만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중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40% 가격을 올린 셈입니다. 교촌은 이번 변동 사항에 대해 소비자 공지 등 별도의 안내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들어 BHC, 교촌 등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높여받는 이중 가격제가 치킨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크자 가격을 올리는 대신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협 모구촌이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또래오래도 지난달 21일부터 치킨에 쓰이는 닭고기의 호수를 기존 11호보다 약 100g 적은 10호로 변경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용량을 줄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고지 대상은 커피, 초콜릿 등 가공식품과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치킨 등 외식업계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대출 규제 속에서 몇 년간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눈총을 받던 은행권 곳곳에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추거나 중도 상환의 문턱 자체가 낮아지는 모습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우선은 수수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신규 보증서 대출과 일부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낮췄습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0.01%포인트, 그 외의 경우 0.02%포인트 낮아지는데요. 이는 은행이 산출한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소수점 태제짜리에서 반올림하던 방식에서 버리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인하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산출한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0.575%인데 이를 반올림해서 0.58%를 받으면 실제 산출값보다 0.005%포인트를 더 받는 셈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실제 수수료보다 초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산출 방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농협은행도 지난 5일부터 수수료 계산 방식을 바꿨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를 바꿔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수수료와 별개로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 문턱이 낮아진다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금융당국이 지난 주말 추가 규제를 하면서도 1억 원 초과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을 허용했는데요. 627 대책으로 1억 원 넘는 대환 대출이 금지됐는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 대다수가 1억 원 이상이어서 사실상 전면 중단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보완책을 내놓은 건데요. 일단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1억 원 초과 주담대의 대환을 허용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도 당국의 조치에 맞춰 이번 달 내로 1억 원 초과 주담대 대환이 가능하도록 전산 개발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시사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기존 발표보다 더 나은 세율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이 14만 명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후 기자, 일단 현재 발표돼 있는 정책과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방향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재정당국은 지금만이 세수 손실 없이 배당을 늘리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9.5%보다는 낮지만 시장이 기대한 25% 수준보다는 높았습니다. 시장에서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걸로 풀이되는데요. 세제 개편안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하나둘씩 줄여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적인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세율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배당소득세를 내는 개인 투자자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소득을 얻은 투자자는 1,75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배당소득 규모가 2천만 원이 넘는 투자자는 1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받은 배당 금액만 약 19조 2천억 원, 원천징수 세액만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각 연구기관과 증권가에서는 감세안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혜받기에 요건이 까다롭다며 적용 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최고 세율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과 일반 주주와 국민연금의 혜택이라는 입장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최근 쌀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정부가 기존에 공급했던 벼 3만 톤에 더해 2만 5천 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소비자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 공급에 이어 다음 달 중순 햅쌀이 본격 출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쌀 20kg 소매 가격은 평균 6만 1천 원을 넘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가량 뛰었습니다. 정부의 경기 인식이 더 낙관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9월호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달과 동일하게 건설 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 부문 중심 고용애로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는 유지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심리 회복과 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관련 간담회에서 올해 취업 심리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재기사업 평가 항목의 주변 상권 분석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기사업 자금의 초기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